안녕하세요. 소품공방 더블코세이 이메나입니다. 오늘은 플로리스트 직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우리 친구들 플로리스트에 대해서 관심 있는 친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우선 플로리스트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부터 같이 알아볼 건데요. 플로리스트는 꽃을 상업적으로 이용해서 부가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들을 이제 걷는 데요. 이 용어는 라틴어 플로스와 그리고 전문가를 뜻하는 이스트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플로리스트, 꽃을 만드는 예술가, 전문인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플로리스트의 직업은 영국과 미국, 그리고 프랑스, 일본 등에서 꾸준하게 인기 있는 직업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면 플로리스트가 하는 일은 뭔지 좀 알아볼게요. 요즘에 플로리스트가 하는 일은 꽃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일, 그리고 파티와 이벤트를 그런 데서 많이 꽃 장식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런 플로리스트가 다루는 세부적인 일도 이제 알아봐야 될 텐데, 파티와 이벤트에서 보면 이제 생화를 이용한 부케나 또 특히 결혼식에서는 그 식장도 그렇게 장식을 많이 하는데요. 세부적인 장식들, 그리고 부케, 보토니아 이런 것들이 다 생화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프리저브드 플라워, 이거는 이제 기념일 때 많이 사용하는데 대표적으로 많이 아는 거, 유리도 조명 많이 알죠? 거기도 꽃을 이용한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거는 생화로 하기보다는 보존화라는 꽃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거는 특별히 보존 용액을 사용해서 꽃을 생화를 보존하는 거예요. 그냥 그 형태를 유지해주는 거. 그런 꽃들과 있고, 그냥 단순히 꽃을 드라이해서 하는 드라이 플라워도 있는데요. 드라이 플라워 같은 경우에는 또 요즘에 새로운 방법들이 나와서 건조제 가루를 이용해서 최대한 생화의 색감과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또 이제 그 외에도 식물, 우리 물 줘서 키우는 화분에 있는 그런 식물들도 가지고도 많은 작업들을 이제 하고 있어요. 이것만이 아니고 또 플로리스트가 이제 되기 위해서는 또 우리 친구들이 알아야 될 것들도 있겠죠. 먼저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잠깐 우리 플로리스트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한번 잠깐 몇 초, 10초 동안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어떻게 생각해봤나요? 플로리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쉽게 생각하는 게, 요즘은 대학에서도 플로리스트 과가 있어요. 그래서 원예과 이런 거 있고, 원예치료학과 이런 것도 생기기 시작해서 꼭 내가 꽃을 만지는 걸 하기 때문에 나는 대학은 가지 않아도 돼. 나는 공부를 하지 않아도 돼. 그렇지 않고요. 대학으로 가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해서 이 플로리스트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또 이제 이 친구들 고민해요. 나는 공부가 진짜 성적이 너무 안 좋아요. 나는 그래서 근데 하지만 일 너무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인증기관이나 실전에서 해당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는 분들에게서 꽃을 배울 수 있겠죠. 그리고 플로리스트가 이제 되었을 때 그 다음 필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는 무엇보다도 꽃에 대한 관심이 필요해요. 나는 꽃이 싫은데 이 일을 오래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플로리스트가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꽃에 대한 관심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플로리스트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또 고민하게 되겠죠. 뭐가 있을까요? 또 한번 생각해 볼게요. 또 10초 줄게요. 10, 9, 8, 7, 6, 5, 4, 3, 2, 1, 네.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죠. 선생님처럼 이렇게 누구를 지도하는 강사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전문으로 꽃집을 운영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대회들이 있어요. 꽃도 플로리스트 그 꽃을 장식하는 대회들이 화훼 기능사라든지 이런
그 대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대회에 출전해서 상금을 탈 수 있어요. 그런 전문적으로 그런 대회들만 참가하시면서 전시회도 하고 그런 이제 작가의 길로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원예 치료를 해서 식물 아까 얘기했던 처음 얘기했던 식물 가지고 하는 원예 치료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가드닝이라고 해서 요새는 우리 정원에 막 나무 심고 이렇게만 하는 게 가드닝이 아니고 작은 나만의 정원 이렇게 해서 베란다에다가 이렇게 정원 나만의 작은 정원을 만들기도 하시고 조그맣게 좀 화분에다가도 가드닝 작업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플로리스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있어요. 이것만이 아니고 더 많이 있지만 이 정도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을 소개해 줄게요. 그리고 자, 그렇다면 소품공방 더별꽃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도 궁금하시죠? 네. 소품공방 더별꽃은 저는 말 그대로 저희는 공방 이름이 꽃집이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공방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 물론 공방 안에서도 이제 만든 거 주문 제작해서 판매하기도 하고 외국 수업도 다니고 그런 거 하고 있지만 저희 더별꽃에서는 온라인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일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을 판매하는 인테리어용 플라워 전문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이제 점점 추세가 중간에 뭔가 나만의 특별한 거를 추구하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오프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또 이제 손님이 오길 기다리는 시대는 이제 많이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고객들에게 나의 제품을 알려주고 또 나의 제품을 찾을 수 있게끔 자꾸 소개해주는 것이 요새는 추세예요. 그래서 온라인으로도 많이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꽃만이 아니고 생화도 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저는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것들은 프리저브드 플라워를 중심으로 많이 판매하고 있는데요. 혹시 아이디어스라고 혹시 이 친구들이 알까요? 핸드메이드 쇼핑 앱이에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검색했을 때 아이디어스가 나올 거예요. 아이디어스에서는 저는 이제 소품 공방,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캘리그라피와 프리저브드 플라워를 같이 많이 하는 작품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을 때 글로 하고 꽃을 장식하는 거 그런 것과 그리고 꽃을 이용해서 유리돔이나 그리고 꽃다발이나 이런 걸 만드는 걸 같이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또 보였죠. 이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이 재료들을 판매하고 있어요. 직접 만들어 볼 수 있게 DIY로 만들어서 설명서와 함께 또 혹은 영상으로 같이 그걸 만들 수 있는 것들 제공해주는 그런 것들 판매하고 있어요. 이제 친구들이 이제 직업을 선택할 때 고민되는 부분들이 이런 걸 거예요. 나는 이거 이외에도 다른 것들이 더 하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를 많이 고민할 거예요. 별랑 선생님이 같은 경우에는 좀 이걸 하기 위해서 저는 일단 저는 대학에 전공한 것은 꽃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꽃이 된 것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제일 중요한 직업을 선택할 때 제일 중요했던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찾아봤어요. 먼저 내가 좋아하는 일과 그리고 이걸 오래 할 수 있는지를 찾아봤고 그래서 선택한 게 공방이었고 근데 그 중에서도 저 이제 깊이 들어가서 꽃 캘리그라피를 저는 선택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친구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에는 내가 좋아하는 것과 오래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잘 할 수 있는 또 나만의 특별한 무언가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제는 만들기를 한번 체험해 볼게요. 친구들에게 받은 요 상자를 열면 자, 이렇게 재료들이 있을 거예요. 먼저 재료를 알아볼게요. 먼저 이 용기, 하바리움 용액을 만들 용기가 있을 거고 또 요 약병에 들어있는 게 하바리움 용액이에요. 그리고 수국이 있을 거고 또 프리저브드 안개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만들어 볼 것은 하바리움 조명을 만들어 볼 거예요. 먼저 핀셋까지 있을 거예요, 친구들. 그리고 가위는 개인이 준비를 해주세요. 그럼 먼저
수국을 열어주세요. 수국을 열어주고 또 안개도 열어주세요. 그 다음에 용기 뚜껑을 열어주시고 제일 먼저 수국을 해줄 건데요. 수국은 보면 이렇게 엉켜 있어요. 너무 세게 탁 넘기면 다 꽃이 떨어지기 때문에 살살살살 엉켜있는, 엮여있는 부분들을 풀어질 수 있게 살살살살 정리하면서 이를 분리해주세요. 네, 떨어지죠. 최대한 살살살살 해주셔야 돼요. 살살살살 살살살살 이렇게 해서 먼저 꽃을 정리해 주시고 자, 수국을 먼저 너무 길지 않게 너무 엮여 있지 않게 요 정도만큼 이렇게 분리해서 놔둘게요. 이게 너무 또 엉키기 때문에 너무 엉키지 않도록 잘 떨어지게 해서 놔주세요. 가위를 이용해 주세요. 손으로 뜯지 마시고 가위로 작은 걸 다시 하나씩 쭉 나열해 주시고 항상 엉켜있는 곳들은 살살살살 해서 풀어주셔야지 안 그러면 꽃이 다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살살살살 엉켜있는 부분들은 꽃잎이 많이 떨어지지 않게 잘라주시고 정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됐다면 이제 수국을 용기에 넣어 볼 거예요. 제일 처음에 수국을 넣어 주실 때는 핀셋을 이용해 주셔야 돼요. 핀셋을 이용해서 넣을 때 꽃이 또 세게 확 넣으시면 이제 망가지니까 살살살살 해서 수국을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음 거 넣을 때는 이 줄기의 사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살살살살 해서 엉켜지게 얘네들이 서로 엮여 있을 수 있도록 이 줄기가 안쪽으로 가게끔 넣어주세요. 살살살살 돌려주시고 또 이제 이 옆면에도 넣어볼게요. 꽃이 따라 올라와요. 움직여요. 그래도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살살살살 꽃들이 엮여서 내려갈 수 있도록 넣어주세요. 또 핀셋으로 또 잡으시고 또 살살살살 꽃이 다치지 않도록 잡고 넣어주세요. 수국이 줄기가 사이에 들어갈 수 있도록 넣어주시고 또 엮여서 들어가듯이 이 줄기 사이에 들어갈 수 있도록 꽃이 이렇게 넣어주세요. 수국이 여기 있는 거에 다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그건 이제 원하는 만큼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별나지님은 어느 정도 넣었다 할 때는 뒤집어서 꽃을 한 번 더 잘 정리를 해주고. 네. 원래 더 긴 걸 이용하는데 친구들이 긴 거 줄 수 없어서 조그만 거 줬거든요. 자, 정리가 됐다 한 다음에는 이제 안개로 해줄 건데요. 안개의 줄기를 잡고 한번 길이를 확인해 보세요. 나는 꽃이 여기 이만큼 있으면 이 줄기가 요거에 더 아래로 가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길 경우에는 좀 잘라주세요. 길이를 잡고 가운데에다가 이제 넣었어요. 이렇게 계속 넣어줄 거예요. 가운데에. 안개도 다 쓰지 않아도 돼요. 원하는 만큼. 자, 약간 저는 꽃다발 만든 것처럼 동그랗게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요건 조금 길은 것 같으면 긴 건 좀 더 눌러줘야 되겠죠. 깊게 들어갈 수 있도록 넣어주고 또 잡으셔서 이렇게 넣어주고 또 잡아서 이렇게 넣어주고 또 하나 또 잡아서 가운데에 줄기가 들어가도록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남았지만 저는 그만 넣겠어요. 너무 많이 넣을 때는 빛이 우리는 이것만 만들 게 아니고 조명을 올려둘 건데 조명이 이 꽃이 가려져서 이렇게 반사가 안 돼요. 빛이 이 용액을 통해서 이렇게 반사됐을 때 더 예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만큼만 넣을게요. 그 다음에 약병의 뚜껑을 열고 이제 용액을 넣어줄 건데요. 꽃의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 수 있도록 부어주시고 꾹꾹 눌러도 되고 대신에 이 용액이 요거 위로 올라가지 않도록 넣어주세요. 자, 100ml를 다 넣었는데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뚜껑을 닫아주시고 기포들이 생겨있죠? 뚜껑을 닫기 전에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tung 치면 아래에 있었던 기포들이 위로 올라와요. 그러면서 기포가 정리가 됩니다. 이 정도 정리가 되었다 싶으시면 뚜껑을 닫아주세요. 이 용액이 넘치면 바깥으로 흘리게 되는데 얘도 뜨거워지거나 하면 점점 압이 올라갈수록 이게 올라가서 흘러나오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럴 때는 좋지 않기 때문에 끈적임이 잘 안 없어져요. 그래서 이걸 가득 넣지 않고 이 정도만 넣어줄게요. 네, 친구들 이제 여기까지 완성이 된 상태에서 리본으로 여기를 한번 묶어줄게요. 리본 묶을 때는 여기 사이 홈에 리본이 다 끼워질 수 있게 해서 이렇게 묶어준 다음에 고리 만들고 링 만들어서 교차시키고 여기를 통과시켜서 그냥 이렇게 묶어주세요. 크기 조절은 친구들이 원하는 대로 조금 이 정도 줄여주는 게 더 자연스럽겠죠? 이 가위로 잘라주시고 가위는 좀 선생님 이거는 꽃 전용 가위라서 잘 안 잘려요, 리본이. 친구들은
그냥 일반 가위로 자르면 좀 더 잘 살릴 거예요. 이 상태에서 들어있는 조명을 보면 왼쪽에 이렇게 온오프 스위치가 있어요. 온으로 한 상태에서 올려주면 아래에서 빛이 반사되면서 예쁘게 완성된 조명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건전지를 교체할 때는 아래에 있는 요거 판 열어서 교체해주면 돼요. 오늘 우리가 함께 배워본 플로리스트 체험하기 첫 번째 요 하바리움 조명 등 만들기를 해봤고요. 친구들이 또 재미있는 직업들이 더 많이 다양하게 있으니까 다양하게 체험해보고 앞으로 하고 싶은 일들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즐거운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저도 즐거웠습니다. 안녕. 자, 친구들 이제 만들기까지 해봤는데요. 이 직업을 통해서 이제 체험해봤는데 아마 친구들 하면서 그동안 궁금했던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게 여기 목록이 좀 있어서 이거를 한번 알아볼게요. 이 일은 어떤 성향의 사람에게 맞는 일일까? 이게 궁금할 것 같아요. 이게 나에게 맞을까? 궁금해하는 친구들 많을 것 같아요. 우선 아까 항상 계속 얘기했던 방주하는 내용이 좋아하는 작업이어야 된다 했잖아요. 좋아해야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성향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강사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사람을 만나는 게 좀 불편해요.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하기에는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근데 선생님은 되게 내성적이었거든요. 근데 사람들 만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활동적으로 바뀌는 부분은 있긴 있어요. 그래서 난 너무 내성적이니까 난 이거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플로리스트라고 해서 꼭 강의를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강의하지 않고 나는 이거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걸 원하는 친구들은 그렇게 해도 되니까 굳이 내가 꼭 강의를 해야 하니까 나는 적극적이지 않아서 난 이거 못하겠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더 별곳에서의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할 것 같아요. 더 별곳에서의 하루 일과는 꽃집을 하는 생활을 다루는 경우에는 새벽부터 시작을 한대요. 새벽에 문을 오픈을 해야지. 왜냐면 꽃은 새벽에 꽃이 유통이 돼요. 왜냐면 그래서 꽃을 가지고 와서 그 샵에서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새벽부터 일어나서 꽃을 사오고 그리고 손질하고 그런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화를 다룰 경우에는 새벽부터 일을 시작해요.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생화를 물론 쓸 때도 있어요. 생화 손질해서 프리저브드 플라워를 만들기 때문에 생화 손질해야 될 때는 새벽 시장을 가야 되니까 그러면 한 5시, 4시 이때부터 일과 약간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꽃 사와서 손질하고 그리고 이제 오픈을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이 돼요. 그리고 저는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10시에 오픈해서 6시에 문을 닫고 있어요. 왜냐면 저는 아이가 있어요. 애들이 어리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케어해야 해서 6시에 문을 닫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수업 시간을 그리고 내가 오픈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초봉 및 임금이 어떨지 궁금할 것 같아요. 네, 이건 초봉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가게 어쨌든 사업인 거 이것도 꽃집도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한 달에 얼마를 벌 수 있을까? 그거를 내가 장담할 수는 없어요. 처음부터 많이 벌 수 있으면 좋겠지만 처음부터 그렇진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꽃은 시즌이라는 게 있어요. 꽃이 많이 판매되거나 좀 많이 수요가 있는 그 시기가 있어요. 특히 언제일까요? 어버이날, 그리고 졸업식, 그리고 각종 기념일들, 그리고 특히 5월에 제일 많이 꽃이 시즌이라고 부르거든요. 왜 그러냐면 5월은 가족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어버이날, 그리고 부부의 날, 그리고 어린이날, 그리고 성년식 이런 모든 가족에 관련된 일들이 5월에 굉장히 많아서 그때는 꽃이 굉장히 많이 수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가 시즌이라고 하고 이때 저희 공방 같은 경우 이때 수입이 4월 중순부터 5월 초까지 해서 매출이 1,500만 원 정도 였어요. 이번 달에 올해. 그래서
물론 이 안에 재료비는 또 포함되어 있어서 재료비 빼면 또 그건 달라지겠죠. 근데 어쨌든 그 정도. 하지만 늘 그렇진 않아요. 이거는 달라져요. 매달. 어떤 달은 많이 안 될 때가 있고, 정말 어떤 달은 간신히 공방 월세 낼 수 있는 정도 벌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 잘 조정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는 것만큼 기다려줘야 되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렇게 감안해서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고, 이 일을 하면서 가장 재미있거나 즐거웠던 게 어떤 건지도 궁금하죠. 뭘 것 같아요? 제일 보람 있고 즐거운 거는 내가 만든 제품을 보고 그걸 구매하신 분이나 그걸 선물 받으신 분들이 너무 좋다고 예쁘다고 하셨을 때 그때가 제일 보람되겠죠. 저는 이제 수업 나갔을 때 본인이 만들고 자기가 뿌듯해할 때 그거 표정이 되게 있어요. 그거 볼 때 굉장히 저도 보람을 느끼고 좀 더 도와주고 싶고 더 알려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나 이거 하기 싫다 막 이렇게 할 때는 저도 안 하기 싫거든요. 이게 항상 뭘 하든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앞으로 이 직업의 전망은 어떨지도 궁금하죠. 자, 한 가지 물어볼게요. 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거의 없어요. 선생님 같은 경우 남편한테 프로포즈 할 때 꽃 주면 안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걸 하고 있잖아요. 왜냐면 어쨌든 우리 정서가 힐링이 필요하고 할 때는 꽃만큼 그 힐링 시켜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은 오래 계속 그냥 꾸준히 갈 것 같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뭐냐면 얘기했잖아요. 선생님이 계속 이 일을 항상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모든 게 즐겁고 행복하지만은 않아요. 하다 보면은 힘든 순간들 분명히 오거든요.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물건을 판매하기도 하고 수업을 하다 보니까 어쨌든 고객을 만나게 됐는데 그럴 경우에 고객들에게 늘 좋은 말만 듣지는 않아요. 난 정말 정성껏 제품을 만들었고 정말 여기다가 내가 더 신경 써서 많이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걸 해줬어요. 하지만 그거를 그분들이 다 알아주진 않거든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뭐든지 내가 이거 딱 시작했을 때 다 잘 될 거야, 완벽할 거야라는 생각은 하지 말고 조금씩 좀 더 나아질 거야. 난 더 잘할 수 있어. 나를 믿어주고 그리고 열심히 계속 그 일을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전문성을 찾아가고 그리고 하나씩 더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면서 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오래 버텨야 돼요. 아까 무조건 딱 오픈하면 잘 될 거라는 생각은 다들 하고 있는데 쉽지 않아요, 일이. 그래서 꾸준하게 정말 버티고 기다리고 자기를 믿는 그 시간이 필요하니까 이 친구들이 열심히 그리고 잘 일을 견뎌내고 예쁜 그리고 멋진 작품을 하는 플로리스트들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별난 선생님과 함께한 소품 공방 더블꽃의 플로리스트 체험 어땠는지 참 궁금한데요. 만족도 조사는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따가 뒤에 제일 마지막에 뜰 거니까 거기 보시고 진로체험지원 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만족도 조사는 우리 친구들이 꼭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정말 실제로 봤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렇게라도 만나서 반가웠고 앞으로도 예쁜 제품 하는 우리 친구들 많이 기대할게요. 네, 감사합니다.